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무려 11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를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괜찮았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한가를 필두로 2차 전지가 오늘 또 정말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은 도대체 왜 안 오르지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와 유튜브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일서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내일 우리 시장에 반영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워낙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긴 했는데 과연 이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주들의 영향은 어떨지 최진욱 팀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매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가이던스 부분들이 대부분 시장에 예상하는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170% 정도 급증을 했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가 좀 시장에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일단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가이던스에서 발표를 할 때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만 좀 보통 발표를 하고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치 부분들이 뭐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만약에 언급이라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당분간 시장에는 AI 모멘텀의 한 차례 좀 사이클이 크게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축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일단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뭐 이제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실적이 좀 타격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 뭐 AMD 칩으로 뭐 어느 정도 좀 갈아탔다거나 만약에 이런 신호라도 분명히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엔비디아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쪽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HBM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타격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좀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가이던스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입니다. 실적 전망치 부분들이 만약에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일 기술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당분간 사이클이 잡히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한 차례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또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산타랠리를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뭐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오히려 뭐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의 영향은 어떨지 신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눈여겨 볼 만한 HBM 관련주가 지금 있을까요? 아 저요? SK 하이닉스죠. 네. 그냥 SK 하이닉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밸류 체인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대로 이게 그냥 뭐 물고기를 한 마리 그냥 잡아주면 그때 먹고 끝나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다른 연못이나 호수 가서도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밸류 체인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타임라인을 짜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에 뭐 이렇게 탁탁탁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면 단추가 짜자작 맞아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인정을 해야죠. 엔비디아가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엔비디아를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하나 꼈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그 뭐 수요에 대응을 못 하니까 약간 벤더를 나눈 것 같고 일단 HBM, SK 하이닉스 걸 먼저 소진을 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 그 전부터 그냥 얘기를 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인공지능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투자를.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건 GPU고 그리고 그건 다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사실 HBM은 엔비디아의 뭐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가격은 보잘것 없지만 어쨌든 파트너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가장 엔비디아 관련주는 SK 하이닉스예요, 그냥.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지금 더 잘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이 굉장히 부각이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뉴스에서 소부장 하지만 지금 장부소 순서대로 움직이고 장비가 너무나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품 소재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동안 리노공업이 급등을 했지만 아직도 장비주에 비해서는 모자르죠.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장비주가 강한 거죠. 전공정에서는 뭐가 강했어요? DIT가 제일 강했죠. 그게 어닐링 공정이라고 원래 반도체 8대 공정에 없는 공정인데 HBM은 아주 같은 공간, 작은 공간에 우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울퉁불퉁함이나 이런 게 그게 안 돼요. 그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깎아내주는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에서 DIT가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이고 삼성전자 향인 이오테크닉스보다 DIT가 더 간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율에 또 관련된 거 ALD 관련해서 증착을 아주 얇게 입혀야 되니까 거기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원익 IPS가 있는데 삼성전자 향인 원익 IPS에 비해서 주성 엔지니어 SK 하이닉스 향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엄청나게 간 거죠.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는 뭐가 갔어요? 리플로우 장비. 그 칩하고 기판 사이를 연결해주는 솔더볼을 녹여주는 거에서 SK 하이닉스가 주로 쓰는 공법에 해당되는 매스 리플로우 장비가 엄청나게 간 거죠. STI랑 PSK 홀딩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랑 끈이 더 강한 STI가 더 급등을 한 것이고 이렇게 가고 나니까 HBM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이 강했던 이유가 엔비디아가 위에 그 빅테크 업체들의 거기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그 주력이 되었고 SK 하이닉스 향 장비 업체들이 초강세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HBM 관련주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언론 미리 제가 말씀드릴 듯 한 게 아니라 뒤늦게 과열권에서 사면은 또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산을 잘해야 돼요. 장비주가 갔으니 아까 전 타임라인을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장부소 순서니까 그다음 부품 소재가 가지 않겠어? 혹은 후공정 장비가 갔으니까 후공정 장비를 누가 받아가죠? 후공정 업체들이 받아가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패키징의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지금 뭐 테스트의 두산테스나 이런 업체들이 HBM 관련한 아까 전에 장비 STI라든가 PSK 홀딩스한테 장비 리플로우 장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후공정 업체들이 그 리플로우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네요? 그럼 글로 갈 거를 예상해서 두산테스나를 간다던가 그랬더니 역사적 신고가를 갔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바닥이 어쩌고 하는데 이미 역사적 신고가라니까요. 아직도 그 바닥 타령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신고가 간 주가의 흐름은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갔으니 부품 소재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똑같잖아요. 처음에 냉장고를 사요. 근데 냉장고 산 다음에 뭘 사요? 선반을 사요, 부품을. 그 다음에 냉매 가스를 사죠.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움직이니 부품이 너무 안 갔네? 찾아보니까 리노공업이 부품 업체잖아요. 이게 가겠네?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 보는 거죠, 이제. 소재 업체들은 용액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 을 만드는 업체죠. 솔브레인이라든가 한솔케미칼 이런 쪽으로 또 매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첫 단추를 잘 낀 사람은 유리하다고 했죠. HBM 관련주에서 장비주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으면은 남들이 과열권에서 달려들 때 던진 다음에 그거를 부품 소재에다가 나눠 놓는 거죠. 그럼 너무나 지금 여유롭죠. 엔비디아 실적을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전 한국 대 중국을 관전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라 제가 계속 화두를 던지잖아요.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밸류 체인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HBM의 라인이 이렇게 강하니 우리가 다음 타자를 미리 생각해 보자. 그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제가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또 파생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얻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결국 결론은 뭐다?
시장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된다. 동아줄 중에 잘 보고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강한 동아줄을 미리 동아줄이 끝에 하늘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끝만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 해야지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끝에까지 갈 수 있다. 끝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 네. SK하이닉스가 뭐 단연 HBM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그렇죠. 한데. 그냥 머리 아프면 SK 하이닉스 하세요. 괜히 네. 그 아까 밸류체인 안 따져도 됩니다. 네. 네. 과열권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타자를 찾아야 한다. 근데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찾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에서 핫했었던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을 네. 했는데 박진영 씨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내가 현금이 더 있었다면 샀을 것이다. 샀을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오, 뭔가 투자자분들의 그런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불지르는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이지은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엔터 업종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내년에도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은 sek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 미국에서 침투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근 JYP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좀 SM의 또 가수 이제 스트레이키즈랑 그 에스파, 그러니까 초동 앨범 판매가 부진했죠. 중국 쪽 앨범 판매 부진이 그 이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세를 겪었는데 지금 미국 쪽 시장에 우리는 2024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파급력이 세게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에게도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음원이라든지 그리고 음반 그리고 콘서트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확장력은 되게 장악력과 확장력은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수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엔터 쪽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미국 타겟으로 설계한 IP 신인 그룹이 또 2024년에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2024년에 신인 그룹들이 대거 또 출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존 가수들도 잘 되고 있지만 또 신규 가수들이 신입들이 잘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잘 나가줘야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수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신인 그룹이라든지 또 미국 쪽을 타겟한 그런 IP 그룹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고점을 찍고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덜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엔터 업종은 좀 모아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진영 씨의 말을 듣고 뭔가 사고 싶었는데 네. 지금이 매수 적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도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JYP 엔터를 비롯해서 다른 엔터주들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엔터주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2차 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상장하기 전에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청약도 그런데 또 부진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정말 이렇게 선방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머티리얼즈 지금 왜 이렇게 질주를 하는 걸까요, 혼자? 네,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분들이 속았다. 바로 그겁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네. 리포트가 그동안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 있으시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도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투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후회를 하는 게 딱 두 번인데 한 번은 예전에 2016년도에 그때 이제 국회에서 어떤 협회에서 세미나를 갔는데 엔비디아가 그때 $60, $70였습니다. 2016년도 8월에. 네.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떤 협회 회장님이셨는데 자기가 $10에 2010년도 때, 11년도 때 추천했다고 그래갖고 많이 올랐는데 왜 저 얘기하나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2012년도 7월에 지금 $835에서 폭락을 했지만 이게 액면분할했거든요. 한 주당 4주씩.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504니까 곱하기 4를 하면 $2,00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제가 추천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권유를 했다면은 와 엄청나게 올랐겠죠. 네. 그거하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LG엔솔을 상장 그 공모청약을 할 때 주변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그냥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성일아이타가 하고요. 근데 이 종목은 도대체 제가 언급을 하기 싫더라고요. 특히 이제 리포트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는데 별걸 볼 거 없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첫 번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이틀 동안 공모청약 들어갈 때 70대 1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속았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원래 밸류에이션을 원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을 할 때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어떤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평균 가격을 놓고 그 가격까지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을 정하는데 피어 그룹 했던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러나 또 이제 LNF 같은 양극재 소재였는데 그렇게 봤을 때 3조 5천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보고 리포트를 보통 이제 하루 20개 이상 여러분도 보시죠. 그러니까 저도 보고 이걸 맹신해서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가 간과했던 게 그겁니다. 사실 주가라는 건 그래요.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와가지고 그걸 투자하면 늦은 겁니다. 왜냐 성장형 기업들은요 보통은 3년 후에 5년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지금 주가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건데 에코프로 BM하고 관련이 있게 무회사니까요. 얘기를 들자면 보통 리포트를 보면은 2026년이 2차 전지의 피크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30% 이상 보급이 되기 때문에 2026년도를 원년으로 해놓게 보고 있는데 2026년도에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최소 50조에서 많게는 60조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50조라 했을 때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의 비중은 30%입니다. 그러면은 50조 곱하기 0.3 하면 15조죠. 그러니까 15조에서 20조를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3년 뒤에 그 매출을 올리는 걸 땡겨서 지금 쓴다면 제가 보기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상장돼 있는 주식 수입니다. 상장돼 있는 주식 수가 이게 얼마 안 돼요. 상장 주식 수가 6,822만 주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장되는 주식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유예수가 걸려 있죠. 그래서 락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려 84%인 5,730만 주입니다. 6개월 후에 그러니까 2대 주주부터 해서 1대 주주 같은 경우는 뭐 30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6개월이면 내년 5월 달까지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날이죠. 17일 날 금요일 날 나온 거를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231만 주, 외국인은 241만 주, 토탈 470만 주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개인이 다 예술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많나? 근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47,000주 샀습니다만 오늘 기관이 17만 주 그리고 외국인이 한 10만 주 이상 매도해서 27만 주인데 전체 토탈로 따져봤을 때 지금 IP 공모 청약해서 유통 물량 수죠. 유통 물량 수가 16%니까 1,090만 주입니다. 근데 1,090만 주인데 17일 날 금요일 날 거래된 내용을 보면은 4천만 주가 넘었기 때문에 벌써 유통 주식 수의 4번을 돌렸다는 얘기고 근데 아직도 기관이 외국인들은 거의 좀 팔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유통 주식수 중에 매도 가능한 게 한 150만 주에서 아직 200만 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거래량 보면은 어제 대비 한 2배 가까이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아마 오늘 많이 팔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한 27만 주 정도. 근데 아직도 한 180만 주 이상 남아 있긴 합니다만 며칠 동안 만약에 이 유통 주식수가 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잠기면 그때는 아마 사고 싶은 분들만 있고 파는 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랠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2년 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뜻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했는데 그거를 허를 찔렀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매도 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상 세 번째 이슈가 또 중요하죠. 네. 공매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무차익 공매도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직 한 180만 주나 200만 주 정도 보유를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아마 소진이 된다면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저도 이제 리포트를 너무 맹신해가지고 추천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여러분도
리포트는 참고만 하시되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리포트 맹신하다가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라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매니저님도 이런 살 걸 하는 후회를 또 하시는군요. 네. 사실 그렇죠. 원래 저희도- 청약이 들어갔으면 네. 지금 벌써 한 200% 가까이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아까 에코프로 머티 청약할 걸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이번에 경쟁률도 낮았다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이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분께 한번 모두 의견 들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과연 지금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지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수해도 될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매니저님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그러네요. 다 부정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진호 팀장님께 짧게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앞서서 이제 뭐 네. 매니저님이 거진 다 설명을 네. 다 해주셔가지고 네. 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부정을 들었던 부분들은 일단 저는 고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밸류상 지금 고밸류고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쪽에 들어온 수급자 부분들이 지금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고 있지만 계속 개인이 받쳐주면서 계속 주가를 위로 올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 자체가 개인들이 엄청 월등하게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60봉상 보게 되면은 앞쪽에 한 8만 원대 라인들, 한 8만 3천 원대 여기를 이제 깨는지 안 깨는지가 가장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길 만약에 내일 깬다든지 내일 모레까지 이번 주 안에 만약 깨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전 한 번은 좀 강하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가 잡을 때 반도체 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2차전 쪽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쪽 매물도 지금 내일은 단기적으로 좀 이동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내일은 제가 시가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안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를 한 오후 때까지도 오후 1시 정도까지 좀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짧게나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내일 시가 부분들 여부가 가장 저는 좀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에코 형제에 대한 의견은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2차 전지에 있던 수급들이 뭐 반도체로 쏠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네. 계속 잘 올라주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슨 뉴스가 있나요? 뉴스는 검색되는 게 없죠. 특별히 지금 뉴스를 검색 안 해봤는데 시간에서 간다는 거는 뭐가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가질 않는데 지금 뉴스는 없네요. 뉴스는 없고 그냥 이거 자율주행 관련이거든요. 자율주행 레이더 만드는 회사라서. 그러니까 이거 근데 신규주 몰라요. 이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 잘 갔으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사과문 파버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또 제 생각에 사과문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왜냐면 파도가 저렇게 되니까 얼른 사과문 올렸잖아요. 상장 하루 전에. 이 지금 게시판에 조회수가 압도적이에요. 예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린 글에 비해서 사과문이. 제 생각에는 사과문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미리 그냥 적고 들어간 거죠. 파도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상장 전에는 별짓을 다 해서, 그쵸? 제가 결혼식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옛날 결혼식이죠. 아예 양가, 그 남편이고 부인이고 얼굴 못 보고 조선시대에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뭐만 보고? 그 양가 부모들이 준 문서만 보고. 그러니까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신규 상장주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잘 돼서 뭐 이거는 얘기할 만하지. 이때 엄청난 상승이었죠. 10,000원에서 30,000원 갔거든요. 거기서 만약 못 팔았으면 도루묵이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한 몇 개월 지났나요? 8월 달부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석은 이거라는 거죠. 처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이제 이걸 수익을 많이 내갖고 이제 막 무용담처럼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이거를 매번 그러면 이거를 맞춰가지고 평생 주식 투자 끝이 없는 거 알죠?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아예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주식 적고 막 떠나가지고 휴양 즐기고 사는 거 아니면은 평생 결국 다시 손대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평생 계속해서 이거를 꾸준하게 신규주를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건데 어려운 거죠. 정석은 결국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얼굴도 못 보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얼굴을 보고 한 3개월 부대끼면서 살아봐야지 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은 그때 접근해보는 거는 괜찮아요. 정석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게 더 높아요. 장기적으로 횟수를 봤을 때. 초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잠깐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아예 몰디브로 떠날 수 있을 정도 아니면은 또 여기 손댄다니까요. 신규 상장주 여기 재미 붙이면은 이것만 너무 매력이 터지니까. 그쵸? 지금 장 솔직히 주도주 못 잡으면은 비리비리 하잖아요. 종목이. 그런데 이거 신규주 만약에 첫날 제대로 잡으면은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자산을 얼마 실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초반에 그런 확률로 가져가는 확률보다 수익을 얻는 확률보다 이렇게 3개월 지나고 나서 그 확률이 높아요. 그냥 뭐 여기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3개월 가버렸으면 그냥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많아요. 내 사람이 아닌데 자꾸 꽃다발을 보내면 스토커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3개월 지난 다음에 지금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근해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저렇게 시외 상한가를 가서 혹여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으신 분들 시외 상한 지금 파세요. 시외. 그렇죠? 아니 시외 상한가가 뭐 10%밖에 안 되지만 그거 얼마나 10%인가요 지금? 시외 상한가가 그 정도면 얼마만이에요? 그냥 장 끝나고 가만히 이제 편하게 휴식 취하고 있다가 와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떡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내일 장까지 가져가서 또 시초가에 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이고 한여름밤에 꿈이 될까봐 그러신 분들은 시외 상한가에 파시면 되겠죠? 보너스로 생각하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시간외에서 나온 이슈를 보면은 네. 아마존에 배송용 드론 레이더 개발 계약 수주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데 맞아요. 과연 이 이슈 모멘텀을 타고 그러니까요.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내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보호 예수 해제일이라고 하니까요. 네. 갖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